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하락장에 사용하는 필살기 검색기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정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보이는 설정식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전부 다이고,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조건식에 ENV라고 치면 엔벨로프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엔벨로프에 들어가서 가격 기준선 비교에 들어가서 기간이 5에 16% 종가가 하한선 이하로 하나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엔벨로프 바로 밑에 볼린저 밴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도 가격 기준선 비교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종가를 하한선 이하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정은 일단은 다 끝났어요. 이게 되게 그냥 두 개의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형식인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쉽게 하는 게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설정을 하셔서 기준을 잡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의 설정 형식이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나는 지우고, 방금 설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영상에 남겨드릴 테니까 캡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캡처를 하셔서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에 15가 일단 제가 지표들을 다 추가를 해놨어요. 5에 15에 지지선만 이렇게 20으로 또 하나 더 설정해놨는데, 엔벨로프를 어떤 형태의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길래 이렇게 설정을 했냐라고 하면, 제가 주식 하락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필살기 검색기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그게 뭐 기간이든 뭐 프로그램 매수든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낙폭 과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낙폭 과대. 이거를 왜 제가 5에 15, 16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놨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이 엔벨로프 일단 자체 중심선이 5라는 말이 이게 가격이동 평균선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5일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5일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장기 이평이나 이제 단기 이평들을 보면 확연한 이제 차이점들이 드러나죠. 차이점. 장기 이평선은 주가가 캔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장기 241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 5일선에 대해서 결국에는 15%라는 16% 뭐 이 정도 되는 이격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격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쉽게 발생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캔들에 대한 그런 민감한 반응들이 느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 자체가, 여기 지금 이 5일선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격 자체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감하게 다루는 5일선이 15% 정도가 벗어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진 주가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게 저는 15%로 설정을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벗어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벗어나는 곳이 거의 없는 형태이고, 저는 15%로 했지만 이거를 수치들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15% 정도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들이 차트를 돌려가면서 조금 더 설정을 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5일선에 대한 민감한 빠른 그런 이격도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 빠진 거죠. 이게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형식으로 많이 빠졌다고 다 저가 매수세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게 무서운 거고, 갑작스럽게 빠진 거는 갑작스럽게 다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빠진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려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 지금 검은색 선은 제가 설정을 한 게 5에서 20%를 설정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겠죠. 결국엔 이격을 통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5일선에 대한 이격에 대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 3일선으로 바꾸시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3일선으로 바꾸든 뭐 그렇게 설정도 자기가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나서 처음에 여기가 뚫렸어요. 여기에서 검색기가 한번 떴겠죠. 여기에서 검색기가 떴을 겁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랑 마찬가지로 이 엔벨로프란 것 자체도 이렇게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왜 제가 21선을 하나 더 20%를 하나 더 설정을 했냐면, 저희들이 보조지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딱 눈으로 봐도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죠, 캔들들이. 그렇다면 일단 벗어난 걸 찾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벗어난 거에 대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지표를 이용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보조지표에 대한 확률을 믿고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15% 이하로 내려간 걸 찾아서 거기에서 뭐 정찰병을 넣거나, 정찰병 이제 상황을 지지와 저항을 보고 또 그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 오히려 여기에서 정찰병을 넣었는데 더 이렇게 빠져버리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한 50% 정도 더 내려가면, 아니면 30% 정도 더 내려가면 진짜 원금을 조금 더 투입을 하겠다, 즉 분할 매수를 하겠다 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20%를 넘어가는 음봉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게 20% 이렇게 뚫어주는 캔들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그 캔들에서 나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100만원으로 매매를 친다고, 100만원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30만원을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정찰병 30만원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0% 뚫렸을 때 70만원을 집어넣으면 평단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에서 하게 되면 여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탈출 기회를 엿보는 것도 맞고, 결국에는 평단을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매매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큰 그림으로 설명했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솔직하게 잡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실 줄 알아요? 딱 여기에서 잡을 때는, 여기에서 잡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거의 뭐 나락을 갔는데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잡을 때 공포에 잡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이런 걸 보면 바닥인 걸 알 수 있거든요. 큰 그림에서. 결국엔 지나고 나면 이런 게 바닥이다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벌어졌다는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확 던졌다거나 이슈가 있어서 단숨에 확 빠진 거거든요. 단숨에. 이슈라고 한다면 뭐 대주주가 팔았다고 뭐 공시가 띄어지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뭐 안 좋아서 적자가 나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들, 기사나 뭐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상패를 당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려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패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돼요. 재물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봐줘야 돼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시총을 봐야 돼요. 재물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단기순이익 이런 거는 말고, 모두 다 요즘은 아실 테죠. 단기순이익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지분을 팔아 넘겨서 단기순이익으로 이런 것들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말고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더 보는 게 유보율, 회사 현금 흐름이죠. 유보율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도 이렇게 이 정도로 뭐 본다든지, 그리고 업종, 이 회사가 미래에 살아남을 회사인지, 그래도 앞으로 살아남을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종을 조금 봐야 되고, 시총도
너무 작으면은 이게 장난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미털기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작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동전주 같은 경우도 조금 빡세요. 이게 동전주 같은 경우도 상패를 자주 당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상패를 걸러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52주 신저가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거의 웬만하면 52주 신저가로 가실 텐데 이런 납부가대 이제 검색기에 발굴이 됐다면 52주 신고가까지는 괜찮은데 역사적 신저가가 있어요. 역사적 신저가가 있는데 이게 조금 무서워. 이거는 더 위에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주주가 이슈가 나서 제가 던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대주주라는 사람들은 결국엔 저희들보다 정보가 선침해거든요.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았으면 미리 그냥 던졌겠습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저가로 그냥 회사가 파탄 날 거다라는 거에 그 대주주들도 이런 거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역사적 신저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엄청 많이 올랐던 이런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 엘리어트 파동들이 나와서 고점을 찍은 형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확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단기적으로 손절들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막 분할 매수를 하면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차트를 본인들이 다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돌려보라는 게 분할 매수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진짜 길게 가져가도 되는 자리인지 단기적으로 수급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많죠.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진짜 이런 것들을 돌려볼 때는 진짜 빠지는 자리인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해서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돌려보면 이게 진짜 애매하게 매매하면 이 낙가대라는 단기 수급이 몰리는 자리에서 애매하게 매매하면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캔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 장대 연봉으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한가를 쳤다가 다음날 하한가 치면 하한가에 잡는 사람 없겠죠. 당연히 하한가에 박았는데 다음날 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나 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갭이 떨어지고 나서 뭐 중간에 잡던지 그런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고 하한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날에 잡아야 됩니다. 최소한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사서 이렇게 진짜 바로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로 갭을 눌렸는데 바로 되돌림을 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시 장대 연봉을 켜줬다가 갭이 나서 캔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거 같은 경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로 치우고 올라가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그냥 익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물린 것보다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 저는 기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을 투자한 만큼 본전이 왔으면 이제 출발하는 출발 신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물린 것보다 많이 먹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분할로 가져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자리가 괜찮은 차트라면 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의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와서 100% 이상 수익 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중장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뚫렸지만 결국엔 여기 잡을 때는 무서웠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자리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거의 300%가 올라갔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할 거면 아예 빨리 돌려버리고, 아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아예 길게 볼 것 같으면 길게 보셔라. 애매하게 이렇게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물론 자기의 그릇에 대한 판단이겠지만
애매하게 저는 이런 데 파는 것보다는 그냥 이왕 묵혀둔 거 시간 투자하자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거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이런 검색기를 설정을 해보고 차트에도 보조지표를 설정을 해보세요. 제가 기준이 저는 뭐 당연히 이런 보조지표들을 설정을 안 해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설정 안 해놓고 있는 거고, 보조지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보조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벨로프를 설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값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정을 또 해보세요. 수정을 또 해보고 그거에 대한 차트에 대한 확률도 한번 같이 보세요. 확률을 보고 어떤 자리에서 과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는 거죠. 결국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그리고 상패당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상패 종목에 대해서 검열할 줄 알아야 된다. 역사적 신저가는 누군가가 던지는, 미리 안 좋은 정보를 알고 미리 던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진짜 빠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기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이죠. 이것도 들어가면 개고생이거든요. 진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걸러내려면 차트를 많이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빠지는 자리와 아닌 자리들을 돌려보셔야 한다. 진짜 빠지는 자리와 아닌 자리들을 많이 돌려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공통점들이 항상 나와요. 그 공통점들을 찾아보실 노력들을 하시다 보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공통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죠.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매매를 할 때 기본적인 거고, 지지와 저항, 거래량,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셔라. 그리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빨리 먹을 건 빨리 먹고,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장기적 바닥에서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